최근에 스타 조합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진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보시겠습니다. 예고했죠? 더 빨리, 더 비싸게, 재건축 신화인가 재건축 폭주인가 하면서 강공원 요 아파트 진실공방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재건축이 황제라고도 하고 일반 분양 평당 5천만원대까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피한 그 단지 있죠? 그 허구 고분양가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이 조합장이 관여를 했더라.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강공원 거기에서 조합장을 하면서 본인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택해서 가져갔죠. 그러면서 언제요? 2016년에 입주했을 때 분양가가 얼마가 나왔다? 평당 3,800만원이 나왔다. 또 굉장히 비싸죠. 원래 이 정도까지 분양할 가격이 아니었는데 인근 가격도 3,500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고가로 분양이 됐죠. 이 이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인센티브 제도. 남들같이 3,500만 해도 성공인데 3,800을 때려버렸다. 본인이 조합장 많고 나서. 그래서 무슨 일이 났어요? 55% 미계약이 났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홍보위원 2,300명 때려가지고 문자 다 넣어서 2개 남았다고 해라. 55%가 미계약인데 1612세대면 800세대 이상이 미계약인데 사기를 친 거죠. 사기. 2개 남았다고 해서 250명이 돈 내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 가격이면은 사람들이 안 사는 건데 제가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던 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노하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거 사기예요. 만약에 홈쇼핑 같은 데서 800개 남았는데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2개 해놓고서 전화 안 온 척하고 계속 팔면서 마지막 2개 마지막 2개 그런 식으로 해서 심리만 조장했다. 왜냐? 특히 저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논리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안 달려드는데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판 거니까. 그래서 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도 아파트가 됐죠. 주변 가격도 뜨고 그러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그러면서 공약 뭐예요? 가장 빨리 입주시키겠다. 가장 수익성이 높게 하겠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만들겠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3,500 수준에 돼야 되는데 3,800에 했어요? 그럼 평당 이 300만원의 부담은 누가 가져가요? 수분양자들이 가져가도록 만든다. 비싸게 분양해서 수분양자들에게 책임 다 떠넘기고 그만큼 본인이 인센티브 가져가고 그거만큼 다 광고비로 뿌리고 한 거죠. 자, 언론 플레이 했다고 그랬죠? 대서특필하게 최고 분양가인데 완판 비결은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띄워주고 있다. 자, 언론에서 집어넣으려면은 저기다가 광고비를 얼마나 줬을까요? 광고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팔아주는 사람 옆에 레미안이 최고가가 17억이었는데 여기 아파트가 16억 5천.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가치가 안 되는 아파트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담합시켰죠. 첫 번째 일단 조합원 설명할 때 21억 밑으로 내놓은 거 걷어들이고 얘기해서 담합시키고 그 다음에 복비와 상관없이 5천만원 준다. 별도로 1억 보너스 준다. 자, 이 5천만원 이 1억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매수인들한테서 난 거죠. 자기네들 돈 버는 건 중요하고 담합해서 띄우는 건 맞는데 매수인들 돈으로 다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제일 많이 돈 벌었어요? 본인, 그 다음에 광고 받은 언론들, 판업자들. 그거를 다 누구 돈으로 하고 있다? 매수인 돈으로. 그리고 아까는 수분양자 돈으로 다 하고 있더라. 결국에 피해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또 띄우죠. 띄워서 기사 띄우고 또 올리고. 저희가 계속 그 얘기 했었죠. 언론이 문제라고. 언론이 진실을 전하지 않고 담합해가지고 광고료 받으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라고 그랬죠. 딱 그 행태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번에 뭐 취재하기 전부터 저희가 계속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언론이 띄워주고 가격 띄우고 그래서 비싸게 분양하도록 만들고 그 동네 가격 띄워가지고 기득권들이 돈 벌 수 있게 만든다. 다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본인이 다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이거 노하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기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재건축 돌아다니면서 했다면은 거대한 사기판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가짜 계약서, 즉 뭐 또 했어요? 자전거래. 아주 가지가지하죠. 지금까지 걸린 거 첫 번째 사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담합.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론 플레이. 네 번째 자전거래까지 다 했다. 굉장히 본인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뭐예요? 성과급을 얼마나 받아갔다? 연봉만 1억 5천. 뭐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 이 정도 줄 수 있다고 칩시다. 한 뭐 몇 년 해가지고 한 뭐 10년 했다고 해도 한 10억 정도 나가는데 우리 돈 벌 수 있게 해주면은 10억이 큰 돈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까 뭐 1000몇백 세대라니까 그거 수분양자들이 나눠 먹는다고 해도 100만원 정도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추가 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자, 이 아파트가 총 1000억 이상의 수익을 남겼어요. 총 금액으로.
그러면은 200억 정도예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까 10억 정도가 아니라 수분양자들한테 2천만 원 이상의, 아까 뭐 1600세대가 다 조합원은 아닐 테니까 일반 분양 따져보면은 2천만 원 이상의 부담을 안기고서 그 돈을 본인이 가져갔다. 그만큼 1,000원 이상 남기는 동안 1억 이상 부풀려가지고 그들한테 뜯어먹었다. 대법원에서 지금 바꿔놨죠. 조합원들이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사전심의 없이 건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조합원들이 불리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맡겨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저것도 그 지들끼리 높은 자리 다 먹고서 안건 따다다닥 통과시켰어요. 맨날 저희한테 공산주의니 하는데 저런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먼 눈엔 뭐만 보인다 이런 것들 다 드러나죠. 가서 조합원들이 달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물론 이거 법적 문제 걸렸으니까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조합원이니까 우리 조합에 관련된 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 공개를 해라 요구할 수 있는데 안 주고 있죠. 쌍욕도 날리고 바로 욕하고 차죠. 폭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폭력으로 걸려 들어갔어요. 약식 기소 당했어요. 벌금 내야죠. 벌금 누구 돈으로 내요? 조합 돈으로. 이런 횡포가 어딨어요. 진행하는데 거기 중간에 길이 막히니까 다른 단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어차피 본인이 조합하고서 사이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어디다 다 떠넘겼어요. 그 옆에 있는 상가가 문제다 하면서 상가한테 다 떠넘겼죠. 그러니까 조합원이면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던 분이 사실을 막 올리니까 잘못됐다, 지금 상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막 폭행하죠. 나이 먹은 어르신을. 그래 놓고서 저것도 뭘로 계산했어요? 법적인 문제는 다 조합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 남의 돈으로.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제명한다. 딴 데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조용히 자기 말 들을 수밖에 없다. 어느 게 공산주의일까요? 폭행, 명예훼손, 전과 문제 전혀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얘기했어. 공산당員이라고. 서면 제출한 거 막 다 억지로 참여시키고 그리고 돈 주고 돈 줘가지고 참여하게 만들고 레트세 따르도록 만들고 불법 현상이죠. 업체 선정까지 개입해가지고 여기에다 다 뒷돈 받는 거겠죠. 보면 어때요? 지금 막 부엌이 좁아 터졌어요. 62평짜리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명품으로 짓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남양주 아파트보다 내부 시설이 후지다. 마감재 엄청 비싸게 줬는데.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뭐 독일제 오리지널, 여긴 딴 데예요. 들어가면서 뭐 욕조 뭐 이런 거 아버지 회사인데 다 비싸게 받고서 가격 35만원에서 90만원, 1000세대 넘어가면 얼마예요? 3억 5천 벌게 9억 버는 거죠. 매출이. 이게 90만원짜리 일단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5억 5천 돈 또는 업체가 가져가는 동안 뭐 본인한테 직접 안 찔러줬을 수도 있죠. 조합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 이런 부분이 유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CM. 모든 걸 관장하는 CM도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왜? 강공원 그 아파트는 본인이 조합장이니까 되지만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 아무리 심어 놓더라도, 그러니까 CM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의견 자기 입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본인 거기 조합원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 대행 맡았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 뻥뻥 치고. 보통 일반적으로 강남 아파트 하면은 굉장히 큰 CM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본인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죠. 같은 곳은 아니지만 뭐 뇌물 준 업체한테 입찰 특혜했다. 그래서 수천억 원에 하는 업체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 라고 본인이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조합장은 바지 사장 앉혀놓고. 왜? 이 사람은 구시당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니까.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다 이거저거 해주고 나서 조합 이익의 몇 퍼센트 가져가고. 그러면은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일단은 조합원들이 생각지도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좋지도 않은 물품을 써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진짜 피해 많이 보는 사람들은 수분양자들이 저 돈을 다 메꿔줘서 요 조합원들 이익 보는 거 그 정도 넣어준다 라고 치는데 거기에다가 그 조합장이나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익금 챙겨주고 업체들한테 돈 벌게 만들어서 그 다 관여해가지고 만든 사람 똥구멍으로 들어가는 돈 다 챙겨주게 만들고, 그거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수분양자들이. 적어도 수천에서 수억씩 더 손해보고 하는 거죠. 용역도 보면 어때요? 왜 이 정도로 낙찰해요? 이 정도 낙찰이 얼마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오는데 왜 이 정도로 시작해요? 아, 그럼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고 대형 업체들 안 오게 만들어 놓고서 쭉쭉 올리는 거죠. 13억짜리가 73억 되고 뭐 4억 3천짜리가 92억 됐다가 140억까지 인상되고 쭉쭉 올라가는 거다. 경쟁 많아지면 안 좋죠. 자기랑 연결된 커넥션 된 데를 시켜야지 본인한테 이익이 남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업체들 계속 나오는 거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입맛에 맞게 선정할 수 있게 만들더라. 이렇게 다 만들고 있는 거죠. 요거 누가 와요? 3.5억짜리 안 오는데 3.5억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92억까지 올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막상 지어진 거 보면 개판이죠. 누가 맘대로 독일산 하라고 했냐.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그렇죠? 조합원도 아닌데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리베이트 받았다. 제보자 이야기 들어보면 뭐예요? 우리가 뭐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리베이트 받았다. 리베이트 주기로 했다.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치구에서 저거를 막아주느냐. 어느 구예요 저기? 구청장 자체가 뭐 보유세 재산세 강화해서 집값 낮추도록 한다. 이거 지금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그래서 9.13 때부터 보유세 강화하면서부터 하락세 나타났고 상승세 멈췄죠. 뭐 패닉바잉하고 금리 낮춰가지고 뛰었다가 또 보유세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이 되고 있는데, 마음대로 재산세 낮추는 그런 구조.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정치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조합원들에 관한 재산권의 분쟁이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럴 거면은 공익사업이 있냐 없느냐. 공공분양 외에도 민간 분양해가지고 아파트 분양하고, 나중에 뭐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임대까지 붙이기도 하지만 민간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공공성을 띠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승인받고 지자체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집값 띄워주면 좋죠. 정치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완안히 맨날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기 구청장이란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왜 공공이 관여하느냐. 1대1 재건축 해야죠. 구청에서 다 뭐라 그래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죠. 이거 깜깜이었죠. 이런 거 가격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분양시켜주겠다, 가장 비싼 아파트 만들겠다 해놓고서 엄청난 차익 남겨먹죠. 엄청난 차익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본인이 떼가죠. 구에서 제재 안 하고 지자체에서 제재 안 하고 저 사람은 그걸 믿고서 미쳐 날뛰고 있고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이거 법적으로 뭔가 만들어야죠. 저걸 승인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 택지 평가 금액, 이 가상 금액,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허그 고분양가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거, 물론 변창흠 장관도 아예 문제가 없진 않겠죠. 예전에 김현미 장관 때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해서 개발이익 붙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 해명 자료에서도 나왔겠지만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로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분을 추가해주는 거에 대해서 여지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지금 저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기 위해서 지자체와 또 저 조합장이나 여러가지 커넥션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저 가격으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돼요? 구에서 얼마나 해줬어요? 2배 높은 땅값. 그러니까 여지를, 국토부에서 장관이 여지를 만들어주고, 또 다른 데는 지금 4,600만원까지 지자체에서 허용해주고 있어요. 건축비도 1,000만원 넘고. 이게 말이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뭐다? 지금 다 서초구 쪽에서 나오고 있죠. 지자체가 저러고 있으니 투명하게 책정해가지고 그거 다 공개해서 이래서 이랬다, 저 가격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분상제 탓을 하고 있죠. 분상제가 허접해서 그렇다, 분상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만들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저런 것을 지자체 승인으로 맡기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고,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계에서 넘어가서 투명하게 하고 국토부 소관까지 올라가서 위에서 지침까지 내려줘가지고 정확하게 가격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부재하니까 사기꾼 하나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차익을 올리면서 그 손해를 수분양자와 매수자에게 다 떠넘기고서 퍼센테이지로 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돈 다 뿌려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다. 빌라 하는 거랑 똑같죠. 분양자 돈으로 컨 받고 건물주 돈 벌고 그 다음에 바지사장 돈 벌고,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 그 수분양자들이나 매수자들이 다 뒤집어 쓰고 그걸 가지고 논아먹게 하고 있는 거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훨씬 더 많은 비리로. 어때요? 지금도 40여 개 단지에서 찾고 있어요. 왜? 돈 되니까. 성공시켜서 재건축 빨리 진행되면 좋고, 비싸게 분양돼가지고 완판시키면 무조건 돈 되니까.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보면 어때요? 지금 막 고문료 연 3억 원 장난 아니죠. 저렇게 다 받아챙긴 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합 주머니에서. 조합 주머니 뭘로 채워요? 수분양자 주머니에서. 비리 계속 나오고 있죠. 저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은 뭐 뇌물 받고 짬짬이 입찰했죠. 재건축 4명 실형 나왔죠. 공금 횡령했죠. 저 사람이야말로 공금 횡령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개인 대 개인으로 법적으로 싸웠는데 벌금 다 조합 돈으로 내고, 소송비, 뭐 변호사비 이런 거 다 조합 돈으로 내고 있다. 이게 횡령 아니면 뭐예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죠. 공금 빼돌리고 뒷돈 받아서 내가 횡령하겠습니다, 조합원들 참여해 주세요 했는데 임원이 다 자기 사람이니까 조합 돈은 내 돈처럼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건데. 결론, 분양가 상한제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 잡아야 된다. 첫 번째는 지자체를 잡아야죠. 저런 것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지자체들부터 국토부에서 확실히 잡아야지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사기 2명 남았다 했는데, 자, 요거 사기까지는 아니라고 칩시다. 요건 넘어가더라도 횡령, 담합,
언론 플레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었죠. 언론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하고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언론 돈 되면 뭐든지 한다. 지금 언론이 언론다운 데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저기 막 홍보해준 언론들은 다 걸러듣고 봐야 되겠죠. 폭행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등등 너무나도 많이 넘치고 있다. 양심적인 조합원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쫓아내고 그런 공산주의가 있는 곳이 재건축 현장이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거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수분양자들한테 돌아가는지 잘 확인하셨으니까 앞으로 분양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것들 확실히 잡히는지 봐야 되고, 국토부에서는 지자체랑 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집값 안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수분양자와 매수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